대질 조사를 받게 되면은 똑같은 질문을 고소인한테도 하고 피해자한테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흥분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입니다. 오늘은 대질조사 관련해서 대질조사란 대체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대질조사를 받으실 의향이 있으시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질조사라는 건 뭐냐면 고소인 입장이든 피해자 입장이든 보통 조사를 받을 때는 피의자나 고소인만 나가서 조사를 받게 되시잖아요. 보통 이제 경찰서 수사관님이 고소인 입장이라면 피의자랑 함께 나란히 앉아서, 또 피해자 입장이라면은 고소인을 불러서 나란히 앉아가지고 조사를 받겠다. 그래서 대질, 어떻게 보면 같이 받는 조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질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크게 봐서 두 가지의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고소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맞았다고 하면서 맞은 사진에 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해보니까 피의자가 자기는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명확하게 CCTV가 있는 거예요. 마침 지나가던 전봇대나 뭐 이런 데 CCTV가 있어가지고 수사관 입장에서 그걸 확보를 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때리는 모습이 딱 찍혔어. 그리고 이 사람은 거기에서 그 날짜에 그 맞았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이렇게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질 조사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증거가 명확하니까. 근데 만약에 CCTV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대요. 그러면은 이제 고소인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오로지 진술과 사진밖에 없는데 절대로 때린 적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누군가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관 입장에서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대질 조사를 통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좀 밝히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럴 때 대질 조사를 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고소인이 하는 말과 피해자가 하는 말이 너무 상반되는 겁니다. 이쪽은 맞다고 하는데 이쪽은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이 얘기가 너무 평행선인 거예요. 일부 인정을 하면서 디테일한 부분에서 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는 사기를 쳤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절대로 없다라고 아예 부정을 해버리면 이건 그냥 평행선이잖아요. 그러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이 고소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 피의자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가닥을 잡고 수사를 하는데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질 조사를 하게 됩니다. 대질 조사를 제한을 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소를 하는 쪽에서도 사실 원하는 거는 이 사건 자체가 혐의가 인정이 돼서 송치가 되는 거고, 그리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잘 싸워가지고 불송치가 되는 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소인이 원하는 바랑 피의자가 원하는 바가 명확하게 있는데 누구의 말도 신뢰하기 어려울 때 대질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대질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질조사를 이제 하려고 제안을 했는데 안 한다라고 하면은 왜 안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내가 지금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이 사실을 빨리 인식을 하고 대질조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응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물론 피의자 입장에서도 나의 무죄를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질조사를 할 때는 많은 수사관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절대로 흥분하지 마시라고. 고소인 입장에서는 내가 고소를 한 사람이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그 고소를 한 사람이 하는 말을 내 귀로 들어요. 그러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소인이 하는 말을 들어요. 근데 고소인이 또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따로따로 조사를 받고 있을 때는 어차피 수사관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는 건데, 대질 조사를 받게 되면은 똑같은 질문을 고소인한테도 하고 피해자한테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흥분을 합니다. 진술하고 있는 도중에 말을 막 끊는다든지, 당신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러면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아수라장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사는 이 사람의 말을 듣기는 듣지만 수사관이 나한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만 하는 거고, 상대방이 대답하고 있는 게 뭐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거기에 우리가 관여를 해가지고 방해를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수사방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대질 조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했던 말을 또 질문하게 됩니다. 똑같은 질문을 2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저번에 했던 진술에 대해서 내가 기억이 잘 안 나거나, 아니면은 그때 잘못 진술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지금 가뜩이나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대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말을 바꾸네? 라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좋지 않은 사인이죠. 그래서 일관성 있게 대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2가지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질 조사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응하는 것이 좋을지, 마지막으로 대질 조사를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질 조사도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조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꼭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